이번에는 해외로 쭉쭉 뻗어가고 있는 K-팝 소식 함께 해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방탄소년단의 소식인데요. 어떤 특별한 캠페인에 참여를 했다고요? BTS. 네, 뭐 이번에 그 방탄소년단이 참여한 그 캠페인은 네. 미국 그 흑인 인권 운동가이자 그 목사인 그 마틴 루터 킹 서거 50주년 추모 캠페인 드림 스틸 라이브의 7번째 출연자로 참여를 했습니다. 정말 아시아 스타 중에서는 유일한 참가자인데요. 엄청난데요? 뭐 저기 방탄소년단은 이번 그 캠페인에서 우리의 꿈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남기면서 또 많은 팬들에게 감동을 전해줬습니다. 근데 사실 또 특별한 거 또 살펴봐야 될 거는 이번 추모 캠페인에 출연한 그 출연자들의 면면이에요. 뭐 본조비, 스티비 원더, 머라이어 캐리, 뭐 나오미 캠벨, 또 제이미 폭스, 뭐 하여튼 뭐 엄청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뮤지션들과 연예인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정말 이런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정말 BTS의 그 영향력과 위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분위기입니다. 그리고 박 기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, 머라이어 캐리, 힘들어요. 와, 여기 진짜 이제 진짜 대박이다, 진짜로. 진짜 대박이죠. 그러니까 요런 그 면을 보니까 BTS의 그 위상이 다시 한번 새삼 실감이 납니다. 그렇죠? 네네. 방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지표는 정말 많은데요. 사실 팩트인스타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한 연예인 이름이 BTS가 아닌가 싶은데. 그전에도 김지영 기자가 BTS 또 이야기 나오니까 우리한테도 한번 저 방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렇죠.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언급하겠습니다. 네. 그중에서도 미국의 유력한 경제지 이제 포브스라는 곳이 있는데요. 매년 발표하는 그 순위가 이제 셀레브리티 100이 있는데요. 국내에서도 비슷하게 2009년부터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 이제 비슷하게 그 기준이 매출, 미디어 노출 빈도 그리고 방송 활동인데 이번에 방탄이요. 그 매출과 미디어 노출 빈도에서 모두 1위를 차지를 했어요. 근데 재밌게도 방송 활동은 6위를 했는데도 워너원과 투아이스를 따돌리고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.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한 그 성과인 것이죠. 정말 인기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바로 어제 일본에서 또 앨범을 또 발표했다고요. 그렇죠? 반응이 또 뭐 장난이 아니라며요. 네, Face Yourself를 발표하자마자 일본 오리코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. 발매 후 전 세계 49개 지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1위도 차지를 했습니다. 또 수록곡 돈 린미는요, 35개 지역 톱송 차트 1위에 올랐고요. 사실 이렇게 너무나 차트에 오른 게 많아서 일일이 정말 언급하는 게 기억하는 게 힘들 정도로 거의 1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또 방탄소년단은 이번에 그 일본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일본 공식 팬미팅을 열 예정이고요. 아직 일본에서는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벌써 반응이 좋은 걸 보니 완전히 뭐 싹쓸이하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도쿄도 가겠네요. 그러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갑니다. 갈 것 같아요, 저도. 자, BTS 전에 일본에서 K-팝의 인기는 이분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동방신기죠? 네, 맞습니다. 저는 근데 사실 뭐 이번 소식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동방신기와 일본 팬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 관계 같은 것이다. 왜냐면 이번에 이제 동방신기가 투어 라이브 DVD 발매를 했어요. 근데 첫 주 만에 오리콘 위클리 세계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이 기록은 그 일본 오리콘 DVD 차트에서도 7연속 1위이자 통상 9번째 1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. 사실 뭐 역대 해외 아티스트 사상 최다 1위 기록이라고 하는데 재밌는 것은 그 전에 이 기록을 누가 갖고 있었는지 아십니까? 글쎄요. 바로 동방신기가 갖고 있었어요. 자신의 기록을 자신들이 깬 겁니다. 그거 쉽지 않은데. 정말 일본 내에서는 정말 최정상의 인기 그룹이라고 뭐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동방신기 쉽지 않은 일본에서의 인기. 어찌 보면 이게 쉽지 않은 참 놀라운 일인데, 그렇죠? 나의 라이벌은 나밖에 없다 같은 그런 약간. 그러니까 자신을 또 한 번 넘어선 거 아닙니까? 그러게요. 그러니까 뭐 사실 동방신기의 그 일본 내 인기 비결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기사를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. 근데 정확하게 저는 이제 현지화 전략, 그러니까 현지화의 힘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. 그게 무슨 소리냐면 사실 예전에 그 일본 가요, 일본에서 한국 가요가 이제 한류 열풍 초창기 한류 열풍이 불 때 그때 당시엔 그냥 간단한 홍보나 아니면 뭐 프로모션 중심의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. 근데 동방신기는 전혀 다른 방식을 취했습니다.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신인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밑바닥서부터 계속 일본 현지화. 일본 노래를 부르면서 일본 팬들이 가까이 가겠다는 그 현지화 전략을 계속 하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. 당연히 일본 팬들에게는 동방신기가
한류 가수, 뭐 한국 가수라는 느낌이 아니라 자신들,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 가수라는 느낌도 갖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동방신기가 이런 일본 내 인기를 계속 이끌고 있지 않는 것인가,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. 네네. 뭐 말씀하신 동방신기야 사실 언제나 그랬었고요. 방탄소년단 그리고 조만간 컴백하는 트와이스까지 일본 내의 한류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그런 게 있었죠. 일본 팬덤은 변하지 않는다. 우리한테 영원히 충성할 거야.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아니랑 생각 때문에 좀 최근에 한류가 일본 내 한류가 약간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. 네네. 사드도 있었고 혐한도 있었는데 또 그리고 일본 내부에서 왜 한국 콘텐츠는 늘 비슷한가요? 라는 그런 질문도 좀 한계에 대한 지적점도 있었거든요. 그래요?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좋은 콘텐츠를 쏟아내다 보니까 결국 답은 좋은 콘텐츠에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그걸 바로 깬 게 트와이스인 건데요. 최근에 그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했잖아요. 그게 그랬죠. 무려 K-팝 스타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게 무려 6년 만의 일이라고 하고요. 또 TT 같은 경우는 오리코 차트 2위에 지속적으로 오르기도 했고 또 청소년들 사이에서 TT 댄스가 정말 열광적으로 유행을 했었고요. 어떻게 보면은 트와이스 때문에 일본 시장이 좀 얼어붙었던 시장이 녹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. 역시 승부수는 정말 좋은 음악과 좋은 컨텐츠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요. 네. 뭐 사실 뭐 일본 내 한류에서 뭐 저기 김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체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정체기의 가장 큰 원인은 사실 정치적 문제였죠.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혐한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좀 그런 좀 힘든 시기를 맞았는데 저는 근데 이거를 좀 다른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뭐냐면 이게 보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전에 1세대 일본 내 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프로모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방송사, 그다음에 일부 그 한류 팬들의 마니아적인 성격이 강하지 않느냐. 일본 혐한들이 또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한류는 일시적인 것이다, 소멸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체기 5년 기간 동안 일본 내 한류는 오히려 탄력을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. 이게 정확한 증거가 뭐냐면 일본 내 특히 젊은 10대, 20대 팬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딱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고 한다면 사실 한류는 이제 일본 내 한류는 일시적 열풍 현상이 아니라 이제 문화다.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리 잡은 문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가게 되지 않을까.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, 자리를 잡았다. 맞아요. K-팝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일본 갔을 때도 K-팝 딱 이렇게 그 느낌을 한번 물어봤는데 네. 태극기를 꽂았습니다. 예. 일본에요. 예, 이제 와, 계속 가는 너무 거예요. 예, 멋있다. 예. 네. 이번 기회를 또 이제 힘입어 이제 일본 공략에 나서는 아이돌이 또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요. 그렇겠죠. 네. 요즘 뿜뿜 막춤으로 아주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바로 모모랜드인데요. 얼마 전에 유튜브 무비 조회수가요 무려 8천만을 넘어섰더라고요. 곧 1억 뷰를 달성할 거라고 하고요. 곧 일본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데요. 오늘 6월 18일 일본에서 음반을 내고 현지 시장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. 또 쇼케이스를 했었는데요. 이제 해외에서 입지를 넓혀가겠다는 각오겠죠. 이미 일본에서 팬미팅을 했는데요. 소속사 추산으로 25,000명 정도 팬이 몰렸다고 합니다.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트와이스 뒤를 이을 수 있을까, 그게 궁금하고요. 사실 계속 그 신인들이 한류를 이어줘야 이 한류가 건강하게 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좋은 결실이 있길 바랍니다. 뿜뿜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 하자는 뿜뿜. 뿜뿜. 예, 한번 해주세요. 뿜뿜. 제가 잘 몰라가지고 나래 씨가 해주셔야죠. 한번 해줘봐요. 아, 저요? 네네. 그럼 뭐 이렇게 귀엽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자, 박 기자님, 예, 이해받으세요. 네네. 예, 예. 뭐 사실 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. 이제 세븐틴과 또 여자친구의 그 일본 진출도 빼놓을 수가 없는 또 부분입니다. 이게 뭐 이제 오는 5월에 두 팀 다 이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사실 세븐틴의 경우에는 일본 내에서 이제 차기 한류 대권 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. 잘하죠. 예, 그래서 세븐틴이 또 일본에서 데뷔를 한다는 거에 이미 뭐 많은 팬들이 지금 또 뜨거운 지금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대적인 홍보와 또 뭐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일본 팬들에게 좀 가깝게 다가가겠다는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일본 내에서 아주 인기가 좋은 방탄소년단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요, 또 한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지금까지 연예가 포커스였습니다. 네.